안녕하십니까. 인본병원 신정외과 원장 김승현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절의 척추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생활 변화가 있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도 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요리나 독서, 게임, TV 시청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PC나 핸드폰을 보면서 목이나 허리를 부정하게 하고 있는 자세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재택근무 및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나 체중 증가, 근력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중이 1kg이 증가하게 되면 허리의 부담 5kg이 증가하게 되겠고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진행함으로써 근육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은 척추 근력 저하 상태에서 살 빼려고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우선 우리가 허리 통증과 관리를 위해서는 허리에 대한 우리 인체 내에서 척추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척추는 이 몸속에 후방 3분의 1에 위치하고 있고 S자형을 이루게 되겠고 이 앞쪽에는 장기들이 분포해서 결국 이 장기들의 무게를 보완하기 위해서 허리는 뒤쪽으로 물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척추의 골격입니다. 척추의 골격은 일자 허리고 옆에서는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허리에는 기둥뼈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고 이 무게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인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뼈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통에는 크게 단순 요통, 집중력 치료가 필요한 요통으로 나누어지게 되겠고 단순 요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단순 요통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2주 이내에 회복이 되고 3, 4개월까지는 95%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허리에 통증이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만성 요통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 질병을 갖고 있다는 확신감, 보상심리와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요통의 분류는 크게 요통은 지속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까지 나눠지겠고 대개 2주 이내에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는 급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통의 분류는 원인에 따라서 척추, 심인성, 내장기성, 혈관성, 신경성 등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요통과 관련된 위험 인자로서는 가장 큰 것이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이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가 되겠고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디스크의 퇴행이나 근육의 석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습관적인 자세 불량과 정신적인 체력 상태, 허리 근력, 비만, 스트레스, 우울증, 술, 약물 남용,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원인으로는 우리 코로나와 관계돼서 습관적인 자세 불량과 체력 상태, 근력, 비만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허리 통증에서 급성기 때 허리 통증은 되게 직접적인 외상, 물건을 부족당한 자세로 들다가 허리 연분 조직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얘기하겠고 그런 경우 근육 경직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허리 및 다리 운동이 제한되고 경직이 있는 쪽으로 허리가 옆으로 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가 서서히 증상이 심해져 결국에는 꼼짝도 못할 만큼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병변 부위를 압박하면 그것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전체 허리에 모호한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며 등 뒤에 막연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이 허리 인대에 손상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배에 이 물건을 바짝 붙인 다음에 다리로 일어서야 됩니다. 만성기 허리 통증은 뚜렷하지 않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올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이나 직업적으로 부적당한 자세, 척추 구조 이상이 있겠고 급성기보다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나 불규칙적이고 자주 재발되면 오래 지속이 됩니다. 항상 허리에 피로감을 느끼며 자세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추간판 내전증과 척추 불안정증을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되고 그 진단으로서는 엑스레이, CT, MRI 등등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되겠고요. 치료는 급성기 경우는 본연적인 요법, 즉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또 침상 안정이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보조기, 도수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며 만성기의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모든 요인을 감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개선, 체중 조절, 운동요법, 수영, 걷기, 도수치료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수액의 수분 감소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탄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결국 섬유류는 부분적으로 갈라지면서 약해져 굳어진 수액이 약해진 섬유류를 밀고 돌출되고 돌출된 수액의 일부가 척수나 신경들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디스크의 바깥쪽은 섬유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디스크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뒤쪽에는 척추관이 존재하고 척추관에는 척추신경이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섬유륜을 찍고 디스크가 뒤쪽으로 나가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 디스크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액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분이 80%가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수분과 단백당의 양이 감소하면서 수액의 긴장도도 감소하고 높이가 낮아지고 그러므로써 섬유륜의 이완과 탄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계속되는 이 압력을 통해서 계속 이 디스크에 섬유륜에 압력이 가하게 되고 결국은 섬유륜의 파열로 인해 수액의 탈출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흔히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 주위의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이 앞뒤로 이렇게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한 자세로 있게 되면 이 압력이 뒤쪽으로 이렇게 분산되게 되고 결국은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조금씩 섬유륜을 이렇게 찢을 때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륜이 찢어지고 이 섬유륜 바깥쪽에 분포하고 있는 이 신경을 같이 침범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더 나아가서 아래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더 터져 나오면서 이 통증은 더 심해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완전히 흘러나오면서 이 바깥쪽 다 하지로 가는 이 신경을 심하게 누르게 됩니다. 이 물건을 들 때 갑작스럽게 디스크가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탈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갑작스럽게 너무 심한 허리 무리를 인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만성적으로 허리가 계속해서 약해져 오는 상황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증상은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발의 감각이 이상합니다. 심하면 발목 발가락에 힘이 약해지는 마비가 오게 됩니다. 소변 대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수액 탈출 시 통증이 생기는 두 가지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생기는 통증이 있겠고, 그 압박된 부위에 염증이 발생됨으로써 발생하는 두 가지 기전이 있겠습니다. 흔히 압박에 의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고, 염증에 의한 통증인 경우는 신경성형술이라든지 기타 신경차단술, 또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스크가 오래되면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허리의 병인데 왜 다리가 아픈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신경 분포에 따라서 피부에 이 분포된 체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추 5번 신경이 누르게 되면 이 장단지 외측부터 종아리 쪽으로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까지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한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나 퇴행이나 척추 관절, 인대 등이 점점 망가지면서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이 척추 간격을 많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발생하는 하지저림이 주증상이 되고, 주저앉거나 오래되면 주저앉거나 대소변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목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통증의 원인은 근긴장과 염좌, 바르지 못한 자세, 수면 시, 운동 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겠고, 어떤 경우는 심장마비, 뇌강 때도 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 통증이 발생했을 때 단순하게 근긴장과 염좌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 통증은 또 퇴행성 결화와 목 디스크 질환, 경추 협착증, 근섬유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목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은 이 목과 양쪽 승모근, 이 견갑부, 내측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경추 질환의 환자 수는 5년간 23.8% 정도 건강보험심사평가 2019년 결과에 의하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경추의 모양은 여기서 보다시피 뒤쪽으로 C자 곡선을 이루면서 흉추 쪽에서는 이 역C자를 이루면서 이런 것이 이게 정확한 그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 때 이 목에 주어지는 이 무게의 압력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죠. 이게 이제 거북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근육, 그다음에 이 머리와 목사이를 잡아주는 흉쇄 유돌근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짧아져요. 결국 짧아지면서 이 흉쇄 유돌근 쪽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겠고, 이런 경우도 이제 거북목 증상이 있는 경우도 이제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런 자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목 디스크로 유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자세의 경우가 되겠고, 보통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고개를 가만히 숙이지 않은 자세에서 손을 올려서 핸드폰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다른 자세에서는 한 5kg 정도의 무게가 이 목 근육에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 60도를 구부렸을 때는 27kg의 무게가 이 목에 한용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27kg짜리 안형을 목에 달아놓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끔찍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 디스크가 이렇게 정상적인 디스크에서 목 디스크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정상적인 데서 이렇게 목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문진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겠고,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도 요즘은 도수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런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우리의 자세로 인해서 오는 근육의 긴장과 근육의 변형들을 직접 손으로 치료하면서 풀어주게 되겠고, 그러면서 자세를 바른 자세로 교정까지 해주고, 근본적인 자세에 의한 통증을 해결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허리 쪽으로. 다음은 수술과 보존적인 치료 사이에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지만 수술할 경우가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시술이고,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흔히 좁아진 경우에 염증에 의한 통증의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누르는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성형술을 통해서 고주파를 쏴주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로 인해서 디스크가 감압이 되는 그런 수술과도 유사한 그런 효과를 간단하게 10분 이내의 시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 더 심한 경우에 직접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경우가 되겠고, 더 심한 경우에는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서 우리의 그 허리에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인공 디스크를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사이에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척추의 통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척추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 그 경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다른 자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는 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의 척추를 유지해야 되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목과 허리와 등과 허리가 이런 S자 곡선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나이 드신 노인들 같은 경우 허리가 좀 등이 심하게 굽는 경우, 이런 경우는 등부터 허리까지 일자 허리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목이 거북목처럼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 등이 더 심하게 붓고 앞쪽으로 목도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허리 곡선은 편안한 자세에서는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겠고요. 일상생활 속에 올바른 자세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물건을 배 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인 상태에서 다리로 일어나시고 허리로서 물건을 들어서 일으키는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디스크 탈출이나 인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는데 가능하면 바로 누워있을 때는 이 무릎 사이에 이불이나 베개를 껴는 것도 굉장히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주부들 같은 경우 다림질을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할 때 이 밑에 받침대를 놓고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려서 하면 허리 부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등 뒤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아 계시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엉덩이를 띄고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허리에 안 좋은 자세입니다. 운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자세로 낚시 오래 하게 되면 거의 허리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를 볼 때도 이렇게 빼딱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가 아닌 이런 목을 쭉 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목 통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젊은 아이들 이렇게 많이 허리에 다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보통 운동을 하거나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허리에 좋은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면 우선 저는 반중력을 이용한 견인 거꾸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골반 견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원리는 디스크가 보통 계속해 수직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눌리게 되고 이 양측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견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펴지고 감압이 되고 이쪽으로 감압이 되면서 영양분이나 기타 수분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게 됩니다. 추간판의 영양 공급인데 대개 이 혈관을 통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런 영양분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MRI 결과를 보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견인 치료만을 가지고도 시일이 지나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척추 근력을 키우는데 이 척추 근력은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근육을 통해서 이 척추를 안전하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한 허리, 강한 허리가 되는 겁니다. 또 운동의 효과는 근력 강화로 인해서 척추를 튼튼하게 진행해주고 또 관절 운동으로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생리적으로 또 젊음이 유지되고 리듬이 좋아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신체와 생활의 플러스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주의사항마다 행복할 수 있고 심폐기능도 증진시키고 관절과 뼈도 튼튼하게 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높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걸음수는 한 5,400보라고 합니다. 맨손 운동을 하게 되고 맨손 운동에는 빨리 걷기, 등산, 체조 등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걸어야 되죠. 올바르게 걸으면 효과도 만점인데 이 걷는 방법은 얼굴을 들고 앞을 향하고 등을 펴고 배를 끌어당기고
뒷다리의 무릎을 펴는 듯 걷는 겁니다. 발의 외측을 사용해서 걷고 발을 댈 때는 엄지발가락으로 발을 차냅니다. 침착하게 마음을 상쾌하게 집중력을 높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면서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기도 하죠. 엔돌핀을 촉진시키고 요통으로 인한 통증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산소 공급을 해줌으로써 기분 전환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다리와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면 요통을 치료해주고 체력을 유지시켜서 노화를 늦춰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을 예방하고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신체의 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또 성인병 예방에도 치료가 되죠. 본인을 알 수 없는 불쾌한 증세를 없애주고 고혈압을 개선하고 혈당을 줄여가지고 당뇨도 조절하고 심장병도 예방하고 요산 수치도 내려서 통풍도 예방하고 걷기는 체중을 조절해 줍니다. 운동의 종류에는 산보, 속보, 급보, 강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60m, 80m, 100m, 120m를 걸을 때 칼로리 소모가 되고 35분을 3%로 보면 1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속보로 보면 25분만 걸어도 100칼로리가 되고 하루에 300칼로리를 소모한 목표를 하면 3%로 100분을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0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조깅을 하는 경우에는 속보로 걷는 경우에 체중의 1 내지 1.2배의 체중이 이 허리에 무릎에 전해지게 되는데 뛰게 되면 체중의 3, 4배가 이 허리나 무릎에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 무릎, 허리, 관절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빠른 속도로 걸어라 이렇게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세에 대해서 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가슴을 펴시고 이렇게 앞으로 V자 대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뒤꿈치 먼저 착지하시고 발끝으로 차이는 것처럼 걸으시고 등을 펴시고 걸을 때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꾸준히 걸으시고 여러 시간대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가능한 평지를 걸으시고 빨리 걷는 것이 좋은데 항상 자기 몸에 맞게 걸으시는 겁니다. 정시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살 빼신다고 아예 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나 비타민, 미네랄은 듬뿍 섭취를 하시고 또 즐기면서 또 서로 만나면서 자연 속을 걸으며 다른 건강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령별로 추천 걷기법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속보부터 노르딕 워킹까지 있는데 이 어린아이 때는 이제 속도가 분당 80, 파워워킹으로 할 때는 이제 90, 분당 한 90m 정도로 이렇게 팔꿈치가 직각으로 높이 들어서 이렇게 팔을 힘차게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걷는 건데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층에는 일주일간 속보하는데 조금씩 속도를 늘려야 되고요.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 스틱을 잡고 이 다리와 허리로 가는 무게를 이 앞쪽 손, 이 지팡이 쪽으로 분산시켜서 하면 균형도 잡히고 또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안 넘어지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체력 증진도 할 수 있고 전신 이렇게 몸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딕 워킹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아직 체조를 통해서 몸의 스트레칭을 하고 또 근력도 키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손을 잡고
머리 위로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앞뒤로 또 옆으로 근육들을 어깨 관절, 허리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목을 잡고 반드시 목을 잡고 뒤쪽으로 이렇게 젖히면서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옆으로도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쪽 승모근 쪽을 스트레칭 해주고 이 턱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흉 SCM 머슬이라고 그러죠. 이 목근육을 신장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목, 뒤, 옆, 앞을 잡고 이 손을 향해서 목을 뒤로 젖힙니다. 여기도 이 방향을 향해서 머리를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근육에 좀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되고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 되고요. 이제 서서 뒤로 숙이기도 하고 앞으로 잡기도 하고 바지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이 벽에 이렇게 쓰고 해서 자기 몸의 자세를 교정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뭐 사무실에 운동기구가 간단한 게 있으니까 매달려서 무슨 허리에 견인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죠.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견인 치료와 같은 그런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양쪽 옆에 옆구리 근육들을 이렇게 신장시켜주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목을 좀 당겨주고 이 목이 앞으로 보고 있는 경우 뒤쪽으로 해서 몸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중력에 의해서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운동기구, 사이클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또 가정에 이런 운동기구를 가진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한 척추 질환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체중 감량과 과체중은 위험하고 본인의 인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척추에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는 운동이나 오래 앉아있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은 피해야 될 것. 피함으로써 척추나 목 척추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